오늘 낭독할 책은 여고생 챔프 아서왕입니다. 염기원 장편소설. 소설가 염기원,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입학 후 벤처기업 3개를 연달아 창업하고 공중파에도 출연하며 주목을 받다가 글을 쓰겠다며 돌연 전국 일주를 떠났다. 대학 졸업 후 장교로 군 복무를 마친 뒤에는 포털 회사와 미디어 랩사를 거치며 IT 노동자로 살다가 소설을 쓰기 위해 스타트업을 정리했다. 2019년 제5회 황산벌 청년 문학상을 수상했다. 장편 소설 오빠 새끼 잡으러 간다, 구디 얀다르크, 인생 마치 비트코인을 썼으며 월급 사실주의 동인이다. 복싱을 시작하기 전까지 그녀는 누구도 때려본 적이 없었다. 주먹에 체중을 실어 사람을 타격하는 일련의 메커니즘을 몸에 익히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랬던 그녀를 파이터로 변모시킨 건 장명팔 관장이었다. 현역 시절의 그는 그저 그런 전적의 무명 복서였다. 지도자로서도 마찬가지였다. 협회장배 대회에서 일반부 은메달을 딴 게 지금껏 그의 제자가 거둔 성적 중 가장 좋은 것이었고 여자 관원을 받은 건 처음이었다. 한갑고 한참 지난 그가 손녀뻘인 그녀를 선수로 키우겠다고 결심한 건 놀라운 일이었다. 그녀가 복싱을 시작한 건 중학교 2학년 때였다. 워낙 소심하고 누군가에게 주목받는 걸 싫어하는 성격이었다. 당시 키가 160cm였는데 체중은 65kg을 넘었다. 밉살스레 말하던 친구 하나는 그녀를 볼 때마다 살 좀 빼라고 구박하곤 했다. 그건 참을 수 있었다. 중간고사를 마치고 담임이 반 아이들과 돌아가며 면담을 했다. 그녀의 차례도 찾아왔다. 교무실로 갔다. 두리번거리다가 담임과 눈이 마주쳤다. 담임의 자리 앞에 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거기에 앉아 불편한 마음으로 상담을 마치고 일어서려 할 때였다. 담임이 다시 입을 열었다. 너 선생님이 하는 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 오해하지 말고 들으라는 말은 이제부터 나는 내가 듣기에 기분 나쁜 말만 할 것이다 라는 의미와 같다는 걸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담임은 조곤조곤한 말투로 그녀를 나무라기 시작했다. 결론만 그럴듯했다. 남들 시선 때문이 아니라 내 건강을 위해서 그게 낫다는 거야. 건강해야 공부도 잘할 수 있잖아. 안 그러니? 살을 빼라는 얘기였다. 그녀는 짐짓 고개를 끄덕이고는 교무실에서 나왔다. 뒷문을 열고 교실로 들어가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주변 벽에는 빨간 틴트가 덕지덕지 묻어 있었다. 흐리멍텅한 눈빛, 부스스한 머리카락, 납작한 코와 부르튼 입술, 자기가 봐도 마음에 드는 외모는 아니었다. 하지만 평균보다 몸무게가 더 나갈 뿐 생활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왜? 민정이가 살 빼라고 지랄했어? 단짝인 애슬이가 그녀를 뒤에서 안으며 물었다. 민정은 이들의 담임교사 이름이다. 애슬, 나도 살 빼면 너처럼 예뻐질 수 있을까? 나처럼 살고 싶어? 모르겠어. 아이돌 연습생인 애슬이는 학교 수업이 끝나자마자 연습실로 향한다. 소속사의 월말 평가가 다가올 무렵이면 잠도 제대로 못 잔다. 새벽까지 춤추고 노래하는 걸 반복한다. 말했잖아.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마음껏 해. 애슬이의 말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동의의 의미는 아니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참으라고 가르쳤다. 남들 눈에 띄지 말라고 공부도 적당히 외모도 적당히 뭐든지 중간만 하라고 했다. 건강히 자라기만 하면 되는 거라면서. 애슬이가 스텝을 밟으며 빙그르 그녀 주위를 한 바퀴 돌았다. 그리고는 그녀 귀에 입술을 가까이 대고 속삭이듯 물었다. 간지러워서 어깨가 움찔거렸다. 너 아직도 시작 안 했어? 나 미쳤나봐. 넌? 죽겠어. 2달째야. 대자연. 확 뒤졌으면. 나도 일주일 지났어. 이러다 또 시험이랑 겹치면 어떻게 하지? 두 사람 모두 생리불순 때문에 고민이었다. 애슬이는 그녀에게 복싱을 추천했다. 우리 회사 라리 언니 알지? 그 언니 데뷔 전에 복싱으로 다이어트 했어. 너도 해봐. 복싱? 무서워. 사람을 어떻게 때려. 내가 아는 것과 달라. 제대로 몸 쓰는 법을 가르쳐서 사람을 완전히 개조시키는 거래. 복싱을 시작한 첫날 만에 알게 됐다. 예슬이의 말이 옳다는 걸.
복싱을 배우겠다고 하자 그녀의 어머니는 의외로 반가워했다. 다만 너무 무리하지만 말라고 했다. 동네에 있는 허름한 체육관에 등록했다. 그곳에서 만난 장명팔 관장은 나이가 많았다. 그녀는 자기도 다른 관원들처럼 금방 스텝을 밟으며 주먹을 휘두르게 될 줄 알았다. 하지만 한 달 동안 글러브도 끼지 못했다. 매일 줄넘기와 달리기만 했다. 다이어트 요가는 확실했다. TV를 보며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과 달랐다. 복싱은 사람을 개조하는 운동이었다. 친구들이 나를 아서왕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였다. 그날도 나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창밖을 쳐다보며 넋을 놓고 있었다. 다음은 서아.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불렀을 때 나는 눈으로 구름을 쫓고 있었다. 하마구름이 코끼리 구름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다. 하마를 응원하던 나를 향해 아이들이 일찍 몸을 돌렸다. 그제야 선생님이 나를 불렀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수아 뭐하니? 빨리 나와. 짝에게 물어보니 한 사람씩 나와서 영어로 자기소개를 하는 중이라고 했다. 후다닥 앞으로 나갔다. 자기소개라고 해봤자 자기 이름을 말하는 정도였지만 남들 앞에서 말하는 게 영 어색해서 자꾸 더듬거렸다. My name is 왕서아. 서아야, 영어에서는 이름을 뒤집는다고 했잖아. 네, My name is 아서왕. 아서왕? 선생님이 웃음을 터뜨렸다. 반 아이들 모두 따라 웃었다. 책상을 치며 웃는 애도 있었다. 나는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 웃지도 울지도 못하고 교탁 앞에서 굳어버렸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서왕이라는 별명은 나를 떠난 적이 없다. 애들은 아서왕이 누구인지 알기나 했을까? 적어도 나는 몰랐다. 고등학생이 된 후에도 그가 정확히 누구인지 실존한 사람인지 나는 알지 못했다. 살면서 내가 받은 오해 중 가장 큰 것은 화교 출신 아니냐는 것이다. 내 성 때문에 그런 것일 텐데 나는 개성 왕씨다. 고려를 세운 왕건이 우리 시조이니 왕가의 핏줄이다. 그 때문에 조선시대에는 수많은 왕씨가 핍박을 받았다. 이 얘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다. 체육관 관장인 할배 역시 내 이름을 듣자마자 뻔한 반응을 보였다. 왕서아? 너 혹시 아버지가 중국 사람이냐? 아니요, 한국 사람이었는데요. 이었는데는 또 뭔데? 지금은 다른 나라 사람이 되기라도 했단 말이냐? 아니요, 저 낳기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내가 유복자인 걸 알게 된 어른들은 보통 안쓰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곤 했다. 그런데 할배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화제를 돌렸다. 아무튼 그의 첫인상은 별로였다. 그래서 그와 친소녀 같은 사이로 지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할배는 서아라는 이름이 예쁘다는 말도 했다. 체육관에서 운동을 시작한 지 2시간 만에 울음을 터뜨린 나를 달래면서 한 말이었다. 원래 예뻐요. 우리 아빠가 지어준 이름이거든요. 울면서도 왜 힘주어 대답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웃었다. 공교롭게 복싱을 시작하면서 키가 쑥쑥 크기 시작했다. 엄마의 표현을 빌리자면 시루에 담아놓은 콩나물처럼 자랐다며 나는 자는 동안 키가 크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단다. 복싱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내 키는 170cm가 넘었다. 체중은 줄어서 평소에는 55에서 56kg을 오르내렸다. 그러다가 시합 때가 되면 플라이급인 51kg 이하로 체중을 줄여야 했다. 짧은 기간 동안 체중 감량을 해보니 어른들이 공부가 왜 가장 쉬운 일이라고 했는지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복싱을 포기할 생각은 없었다. 내가 해본 것 중 가장 재미있는 게 복싱이었기 때문이다. 할배는 가끔 나를 한국 배구의 슈퍼스타인 김연경 언니와 비교하곤 했다. 언니는 학창시절 키가 작아서 수비 전담을 하거나 센터를 맡곤 했다. 그러다 갑자기 키가 자라면서 세계 최고의 공격수가 되었는데 키가 작았을 때의 스피드와 수비 능력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할배 말에 의하면 나도 그렇단다. 처음 운동을 시작했을 때 내 체중은 라이트 미들급이었다. 운동을 하며 살이 빠지더니 웰터급, 라이트급, 패더급까지 체급이 떨어졌다. 할배는 웰터급 못지않은 파워에 플라이급의 빠른 스피드를 갖춘 게 내 장점이라고 했다. 54kg까지인 벤터급 체급으로 뛰면 시합 전 감량하는 게 수월하겠지만 그 체급에는 시합 때마다 10kg을 넘게 빼는 괴물 같은 선수가 둘이나 있다. 나는 우리 체육관 관장님을 할배라고 부른다.
할배는 완전히 옛날 사람이다. 복싱 기술은 물론 훈련 방법도 한창 복싱이 인기 있었다던 20세기.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나는 할배의 방식을 따른다. 주먹 쥐는 방법도 몰랐던 나를 아마추어 복싱 한국 챔피언으로 만들었으니 실력을 인정할 수밖에. 살을 빼겠다고 찾아왔을 때나 챔피언이 된 지금이나 훈련이 힘든 건 마찬가지다. 그때 했던 모든 기초 훈련에 더해 샌드백을 치고 섀도우 복싱을 하고 스파링까지 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통스럽지만 링 위에 서기 위해서는 힘든 과정을 이겨내야 한다. 링 위에 올라 상대와 겨루는 그 짜릿함은 세상 무엇과도 견줄 수 없다. 승리의 쾌감은 보너스다. 엄마와 나는 호수공원에서 가까운 곳에 살았다. 행정구역으로는 일산이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산과는 다른 곳이다. 친구들에게 보여주기 부끄러운 비닐하우스다. 에스리는 그래도 있을 건 다 있는 집이라며 가끔 놀러왔다. 장마철이 되면 한바탕 고생해야 하고 거름 냄새가 나며 화장실이 좀 불편하기는 해도 학교와 체육관이 가까운 게 장점이다. 복싱을 시작한 뒤로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난다. 집에서 출발해 청평지를 거쳐 호수공원 외곽을 크게 돈 뒤 킨텍스 옆에 있는 한국 지역 난방공사를 찍고 돌아오면 10km가 조금 넘는다. 중간중간 직선 구간이 나올 때마다 전력 질주를 반복한다. 로드워크를 마치면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지만 진짜 운동은 그때부터 시작이다. 예전에는 집에서 아침을 먹었는데 엄마가 아픈 뒤로는 집 근처에 있는 낡은 체육관에 가서 할배가 준비한 아침을 먹는다. 바나나와 우유가 고정 메뉴고 감자, 옥수수, 시리얼, 삶은 달걀, 나토 같은 게 번갈아 나온다. 딱히 특별한 원칙이 있거나 한 건 아니지만 탄산음료는 절대 금물이다. 커피는 예외라서 운동 전에는 꼭 커피 한 잔을 마신다. 간단한 식사를 마치면 소화도 되기 전에 본격적인 체력 훈련을 한다. 줄넘기를 하고 매트 위에서 앞뒤로 구르며 몸을 푼 뒤 덤벨과 바벨을 번갈아 든다. 윗몸 일으키기와 런지, 스쿼트를 마치면 하늘이 노랗게 보이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할배의 목소리가 커진다. 정신 안 차리나? 집중하고. 내 상대도 지금 똑같은 운동을 하고 있어. 걔보다 하나만 더. 다리 들기 10개 추가. 들을 때마다 이가 갈리지만 어쩔 수 없이 몸을 움직여야 한다. 운동을 마치면 완전히 녹초가 된다. 체육관에서 씻고 교복으로 갈아입은 뒤 곧바로 학교에 간다. 우리 학교는 고양시에서 유일한 여자 고등학교다. 체육고등학교에 가고 싶었지만 엄마가 말렸다. 복싱을 해서 건강해지는 것까지는 좋아도 학교만큼은 남들처럼 평범하게 무난하게 다녀야 한다는 게 엄마의 생각이었다. 학교에 가면 자기 바쁘다. 챔피언이 되고 나니 좋은 게 선생님들도 나를 깨우지 않게 됐다. 그렇게 자다가 점심시간이 되면 급식실로 가는데 시합이 다가오면 혼자 교실에 남아야 했다. 할배가 사준 도시락을 먹어야 했기 때문이다. 닭가슴살과 보충제는 처음 먹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지겨운 맛이다. 수업을 마치면 곧바로 체육관으로 향한다. 오전과 비교하면 누워서 떡 먹기인 간단한 체력 훈련을 하지만 그건 맛보기에 불과하다. 섀도우 복싱과 샌드백을 번갈아 하는데 실제 경기 시간과 똑같이 1라운드에 3분씩 기본 4라운드를 뛴다. 다 뛰고 나면 두 발로 서 있기도 힘들다. 방방 타고 막 내려온 것처럼 땅이 다리를 잡아당긴다. 잠시 호흡을 고르고 스파링을 시작한다. 우리 체육관에 오는 사람들은 나를 빼면 모두 취미로 복싱을 하는 사람들이다. 스파링 상대라고는 할배가 유일하다. 이미 힘이 다 빠진 나를 상대로 할배는 진지하게 주먹을 내민다. 링 바닥이 온통 땀에 젖을 때까지 주먹을 교환하고 나서 한바탕 잔소리를 듣고 정리운동을 하면 훈련이 모두 끝난다. 내가 샤워를 하는 동안 할배는 체육관을 정리한다. 수건으로 머리를 감싼 채 나오면 퇴근한 직장인들이 하나둘씩 체육관으로 들어온다. 운동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려는 것이다. 할배와 함께 저녁을 먹고 집에 가도 할 일이 남아있다. 그날 촬영한 스파링 동영상을 보고 고칠 점을 연구한다. 그쯤 되면 잠이 쏟아지지만 꾹 참고 유튜브에 있는 복싱 동영상을 보다가 잠든다. 나는 이왕이면 프로 복서가 되어 세계 챔피언에 도전하고 싶다. 할배는 나와 생각이 다르다. 국가대표가 되어 메달에 도전하고
그러다 실업팀에 들어가 월급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운동하는 게 낫단다. 틈만 나면 아시안게임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모습을 상상해보라고 부채질한다. 연금과 보상금에 대해서도 자주 얘기한다. 할배가 왜 그런지는 나도 안다. 우리나라 프로복싱, 특히 여자 프로복싱은 환경이 열악하다. 바닥이 좁고 돈이 안 든다는 얘기다. 몇 경기 치르지 않고도 내게 아마추어 챔피언이 될 수 있던 이유기도 하다. 네, 오늘 저는 여고생 챔프 아서왕의 앞부분을 낭독을 해봤는데요. 저도 복싱을 해봤답니다. 네, 이 여성분들이 다이어트에 좋다고 하면은 무엇이든지 좀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 여배우 이시영 씨인가요? 그분이 프로 복싱 선수로 데뷔를 해서 메달을 땄다고 했나? 이런 이야기도 들어봤던 적이 있어요. 그때 한창 복싱 열풍이어서 저도 다이어트를 위해서 했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 장편 소설을 읽어보면서 좀 빠지면서 읽었어요. 끝까지 읽어보면서 아 맞아, 복싱이 이래, 아 맞아 이랬었지, 이런 생각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오늘은 여고생 챔프 아서왕 염기원 장편 소설의 일부를 낭독해 보았습니다. 출판사는 문학세계사입니다.